채팅 뭐 하나 와 있는데. 다시. 네, 그래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택을 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박스 어택하고 블랙박스 어택이 있는데, 화이트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류에 사용되는 클래시파이어인 모델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택을 진행하게 되고, 블랙박스는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만 따져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풋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에 기반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주어 결과로 나온 아웃풋을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제 그레디언트 값을 임플리시트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게 되어 이제 어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 에그젬플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인데, 일단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왼쪽의 판다나 오른쪽에 있는 판다나 사실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노이즈 같이 보이는 퍼튜베이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인풋 x와 그 다음에 이 노이즈는 이제 로스 값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으로 이루어진 이 로스 값을 x로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고, 이 사인을 하게 되면 스텝 펑션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될 때는 로스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반면에, 얘는 거꾸로 오히려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혼동을 주어서 이거를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판별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어택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건 화이트박스 어택인 건가요? 모델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그 화이트박스다 블랙박스다라는 정확한 명시는 없었는데, 레퍼런스를 보면은 다 블랙박스에 관련된 논문들을 언급한 걸로 봐서는 블랙박스 어택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레퍼런스를 구할 수 있으면 화이트박스 어택이 근데 이거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레어 이거 2015년 이안 코펠로 사진을 갖고 와서 예시로 한 것인데, 지금 2015년 전원문이 블랙박스냐 화이트박스냐가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화이트박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레디언트 로스 값을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맞아요. 이거는 화이트박스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퍼츄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만약에 이미지 넷에서 만들어진 어드버시리얼 이그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르넷이나 레즈넷, VGG16 같은 이제 다른 모델에서 학습된 모델에서도 이제 퍼츄베이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파텐이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이즈 파텐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이 들어가 있고,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모델적인 어프로치하고 이제 데이터적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적인 어프로치에는 이제 2015년에 이안 구펠로우가 이제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고차원 공간에서 어드버서리얼 이그샘플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값이 변경을 주더라도 그 합을 하게 되면은 그 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리니어한 특성 때문에 확 훅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바운더리 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피팅을 하게 되어서 데이터셋에 있는 서브 매니폴드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틸팅 되어서 이제 바운더리가 굉장히 꼬불꼬불해서 이제 데이터가 조금만 변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저 리니어 비헤이비얼인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라는 게 하이 디멘전al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냥 리니어한 시프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리니어한 연산으로
리니어한 시프트를 하게 될 경우에 하이 디멘전에서 조금만 움직이게 돼도 그 총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총합을 하게 되면이라는 게 어떤 어, 그래서 하이디멘전 스페이스가 뭐이면지를 얘기하면은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가 만약에 뭐 어떤 부분이었는지 혹시 파악했어요?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가 만약에 이미지가 16 곱하기 16이라고 하면은 256차원의 이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픽셀이 1씩만 움직여도 256의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총합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이디멘전 스페이스가 인프 스페이스다. 네, 인프 스페이스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디멘전 인프 스페이스에서 리니어한 슈트만으로도 어드버서리 유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표현이 뭐랄까 느낌상으로는 맞거든요. 네, 근데 하이디멘전 스페이스에서 진짜 미세한 움직임이 네. 듀얼 관점에서 중간중간 레이어에 올라가면 끝에 레이어 가면 맨 마지막 레이어 가면 네. 거기서는 굉장히 큰 어떤 나비 효과 같은 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네. 총합은 그냥 썸이잖아요. 네. 썸은 리니어 오퍼레이션. 근데 네. 우리는 논리니어리티를 지금 감안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모델을 지나고 봤을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증폭되어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데이터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저희 논문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이거를 설명서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로컬 리니어리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뉴럴넷이 딥하게 쌓일수록 네. 그런 인풋 디멘전의 이 에러 프로파게이션에 되게 민감하다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퍼지스부터 민감해진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논문은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 퍼처베이션 퍼처베이션이 이제 피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피처는 인풋 디멘전이 아니고 히든 유닛에서 네, 히든 유닛에서의 그거 말하는 거. 네. 잠깐만 그 바운더리 트리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운더리 세팅이 저도 정확하게는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 피규어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피규어가 뭔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매니폴드에서 살짝 틸팅된 그런 서브 매니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좀 달라진다 그 말 아닌가? 저희 바운더리가 뭐예요? 약간 빨간색 선 가운데 지나가는. 네, 이게 바운더리입니다. 이 빨간색이 바운더리고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한정으로 얘기한 거. 네, 이거는 다 클래시피케이션 한정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그걸로 하고 있고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저 그림에서 어드버서리 어택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티팅 말씀이신가요? 그 바운더리 티팅은 일단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꼬불꼬불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바운더리를 넘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위에 거와 좀 연관되어서 조금의 움직임만으로도 그 클래시파이 결과가 확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아이디어와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존의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유즈풀한 피처와 이제 필요 없는 피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풀한 피처들은 이제 굉장히 큼직큼직한 피처들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 어드버서리 어택을 가하게 됐을 때 기존에 좀 크게 액티베이션을 했던 것들이 액티베이션 값이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의
액티베이션들이 좀 커지게 되면서 액티베이션 결과가 바뀐다고 설명을 했던 반면에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큼직큼직한 피처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이즈 같은 피처들도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부스트 피처하고 논 로부스트 피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판다에다가 섞은 그 펄처베이션이 사실은 그 긴팔 원숭이 기본의 논 로부스트 피처라고 하면은 당연히 액티베이션 결과가 그 판다의 논 로부스트 피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액티베이션 결과가 낮은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의 논 로부스트 피처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값으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어서 이 클래시파이 결과가 이제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스트 피처랑 펄처베이션 그거 조금 연관성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판다의 논 로버스트 피처하고 기본의 논 로버스트 피처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논 로버스트나 뭐 저렇게 피처로 나왔던 것들이 앞에서 봤던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준 펄처베이션이라는 말인 건가요? 저 피처들이 펄처베이션 주기 전에도 논 로버스트 피처로 뭐 구분을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펄처베이션을 주는 게 어드버서리 어택인 거고 네. 그걸 주기 전에도 원래 분류를 잘 했는데 잘 할 때도 로버스트한 인간이 보기에 로버스트한 피처 말고도 논 로버스트 피처라고 뭐 부르는데 그걸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로부스트한 피처하고 논 로부스트한 피처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된다. 약간 휴먼 바이어스드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는 약간 좋은 피처? 그런 게 로버스트 피처에 해당하는 네, 그렇죠. 로버스트 피처는 사람이 봤을 때 딱 화면에도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논 로버스트 피처는 이제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노이즈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딥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됩니다. 근데 저 피처들이 그 네트워크 중간에서 나타나는 피처를 얘기하는 거면 논 로버스트 피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인에 그레디언트 넣어준 것처럼 네. 핸드 디자인된 피처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크로부터 추측된 피처인가요? 만들어진 피처인가요? 일단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진 피처. 저기서 피처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중간에서 익스트랙션된 액티베이션 피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레벨에서의 어떤 특징 부분을 얘기하는 용어가 그렇죠. 네, 용어가 똑같은 걸 쓰는데 원래 그거 구분해서 굉장히 영상에서 코너 포인트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를 굉장히 잘 캐릭터라이즈 하는 부분도 피처라고 부르고 근데 이거 전 페이지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서 가우젠 루이스처럼 그런 루이스면 저게 왜 로버스트가 아니라 피처고 유저리스트 피처죠? 우리가 일단 판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즈풀한 피처하고 그 유즈풀하지 않은 피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판다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로 보고 있는 건가? 판단을 파지티브. 네, 판다를 파지티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판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들은 이제 유즈풀이고 그다음에 판다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지 않은 건 유즈레스로 간주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어드버서리 어택을 진행을 했더니 랭킹이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빨간색으로 바뀐 건 뭐예요, 밑에서? 이게 제가 그림을 설명한다고 이게 좀 막 넣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은 그 클래시파이 하는 데 있어서 피처의 중요도? 잠깐 위즈풀 피처가 피처의 중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커졌다는 거예요, 유즈풀 피처가. 유즈풀 피처가 뭐고 유즈리스트 피처가 뭐고 그런 용어를 논문에서 사용한 거예요. 네, 이게 useful, useless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직관적으로 큰 그림에서 했을 때 지금 유즈풀 피처라는 거가
대강 뭔지가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액티베이션이 크게 나오는 거 클래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요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이 수식에서 useful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 피처, 액티베이션하고 콜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콜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넣어줬을 때 그걸 이제 리얼 넘버로 리얼 넘버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변환된 결과는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과 코릴레이션을 따져서 그 평균 값을 냈을 때 일정 값이 이상이 되면은 이게 유의미한 유즈풀한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 유즈풀한 것을 네, 유즈풀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로부스트한 거하고 논 로부스트한 거를 이제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부스트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퍼처베이션을 준 이미지의 피처와 그 레이블과의 코릴레이션의 인피멈, 그러니까 이제 최저값이 익스펙테이션이 감마값보다 높다면은 이제 로부스트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논 로부스트한 것으로 유즈풀하지만 논 로부스트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질문인데 네. 지금 뭐 fx가 피처 뽑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피처를 뽑으려면 결국은 뭐 클래시파이어든 뭐 CNN 모델 같은 거가 있어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저걸로 이제 콜레이션으로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미 잘 작동하는 그거를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소프트 믹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Y랑 그 도트를 하면은 코릴레이션을 되는 게 되고, 그 F가 어떤 로버스트 하다는 가정을 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스트 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로버스트 한 게 뭔지부터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F를 어떻게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족하는 F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어택이니까 당연히 이제 F가 주어진 애를 어택하는 거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 API, 클라우드 API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모델 액세스 안 되잖아요. 그 피처 못 구하는데 여기서는 FX가 리얼 넘버로 가긴 하는데 저기 스코어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프트맥스 또는 아니면은 원합 팩터도 상관없어요. 소프트맥스 디스크리타이즈에서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원합 팩터로 나와서 그냥 하나 맥시멈 스코어로 내가 출력된 거를 받았다. API를 콜했더니 인터넷에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작업해가지고 결과만 나한테 딱 던져줬어. 근데 이게 그냥 원합 팩터로 클래스로 나왔어요. 그것도 저기 콜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인피멈 저기서 델타를 다 고려를 했는데 네. 그 콜릴레이션이 제일 낮아지는 애조차도 이제 유즈풀한 피처면은 로버스트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 테크닉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델타가 그러니까 이거 콜릴레이션을 역전시키는 그런 델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만, 다시 말씀. 콜릴레이션. 그러니까 저게 월스트 케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 케이스에도 네. 콜릴레이션이 풀립되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콜릴레이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버스트하다. 그러니까 델타 볼 안에서의 모든 점이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로버스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바운드가 그 마진이 좀 있고. 네. 여기 그 사소한 건데 사소한 건데 여기서 아까 저기 분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 분산 맞는데 네. 이게 항상 분산인 게 아니잖아요. 저기 F 스퀘어가 세컨드 모멘트고 네. 그리고 저기 0 앞에 0인 게 전제 조건이 됐으니까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만약 0이 아니면은 분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봐요? 세컨드 모멘트. 세컨 모멘트라고 봐요. 아, 네. 세컨 모멘트. 그거는 구분해서 얘기해야 돼. 항상 분산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본문이 약간 일반적인 그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기보다는 약간 컨셉이 이거 어떻게 놓은 건 아닐걸요?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데이터셋에서 로버스트한 부분과 논 로버스트한 부분에 디스인탱글을 해가지고 디스인탱글을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컨스트럭트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어떻게 바꿔서 그런 로버스트하고 안 로버스트한 거를 찾을 수 있는지 약간 그거를 제시하는 이론적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저 데피니션이 먼저 유즈풀리스하고 로버스트니스가 우리가 영어적으로는 뜻은 알지만 네. 엄밀한 데피니션이 여기 먼저 나왔잖아요. 이거 네. 먼저 설명해주고 그 뒤쪽에 그 직관을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그림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유즈풀하고 로버스트가 우리가 뭔지 알았어. 그럼 네. 다시 그 디자인이 여기서. 네, 그래서 레이블과 콜리레이션이 있는 것들은 useful하다 하고 콜리레이션이 없는 것들은 useless라고 했을 때 이 콜리레이션이 있던 것들이 액티베이션 결과가 이제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림을 너무 막 넣어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색깔이 뭔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색깔이 액티베이션 값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 액티베이션이 낮아진 것이고 초록색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것들이 다 초록색이었는데 이제 어드버스를 어떻게 가하게 되니까 이 액티베이션 결과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그 반면에 기본 새로운 기분. 저거 터치해서 넘길 수 있을까? 어제 준정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저 깔아놨어요? 뭐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클릭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니네. 리랭킹이 된 게 아니네. 랭킹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리스폰스가 액티베이션 값이 떨어졌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순서가 바뀌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바뀐 것들이 피처긴 피처지만 이제 논 로부스트하고 로부스트로 나눠봤을 때 그것들이 이제 논 로부스트 피처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 논 로부스트 피처를 두고 거기 위에다가 로부스트한 판단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부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액티베이션 결과가 잘 나오는 반면에 논 로부스트한 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논 로부스트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액티베이션 결과가 낮게 나오고 그 반면에 기본에 있는 논 로부스트 피처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결과가 높게 나온다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저리스 피처 내에는 그러면 논 로버스트하고 로버스트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즈풀리스가 네. 레이블하고 약간 인컨시스턴시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유즈풀 피처가 두 개로 나뉘고 로버스트, 논로버스트 그리고 유즈리스 피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버스트는 그냥 네. 폴리싱 시키고. 유즈리스한데 로버스트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데피니션 한번 가볼래요? 그게 안 되나? 감마가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데이터셋을 이제 로부스트한 것과 논 로부스트한 것으로 디스팅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부스트한 피처만으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는 이제 스탠다드 어큐러시는 저희가 그냥 일반 일반 테스트 셋이고 그다음에 로부스트 어큐러시는 로부스트한 것만 모은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논 로부스트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것도 논 로부스트한 피처도 역시 그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한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클래시파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로부스트한 것만 모아놓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가설인 거 아니에요? 가설인가요? 가설이죠. 이 사람들은 가설이어가지고 네. 이미지 한 장을 로버스트한 피처와 논로버스트한 피처로 나눴을 때 그 네. 로버스트 피처는 저런 조건을 만족하고 논로버스트한 피처는 저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 로버스트와 논로버스트한 그 피처를 나눌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하고 그 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설계하겠다가 아닌가? 이게 결과로 나와.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는데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원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팩트하고 의견하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지금 논문 다른 사람들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 영어로 읽으면서 한국어로 읽어도 가끔씩 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가끔씩은 이거를 어떤 거는 약간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냥 맞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검증은 안 돼서 가설 레벨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실험 통해서 하면은 팩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그냥 검증된 N일 뿐이지 뭐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증명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레벨이 있어요. 그 레너리티가 좀 있는데 그거가 의견 레벨인지 아니면 팩트인지 요거를 조금 구별을 이제 천천히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의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뭐 실험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네. 의견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결과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뒤쪽에 이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맞는 수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경향성이 맞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트레이닝 이미지 제일 처음에 프로그에서 이제 저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저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넷이나 그런 데서 네. 좋은 데이터 주신 거고 그럼 저기서 로버스트랑 논 로버스트를 이렇게 뭐야 될까 디스인탱글 하는 게 네. 그 이미지넷 이미지에서 저런 걸 두 개를 뽑아낸다는 건가요? 그런 거? 근데 디스인탱글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셋 분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논로버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이즈처럼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넷은 저런 이미지가 없잖아. 뭐 두 개를 분리를 시킨 그러니까 한 이미지 안에 있던 거를 분리를 시킨 거라서 이걸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다시 원래 트레인 아, 셋으로 데이터셋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뽑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뽑아내냐는 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약간 논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거 분리시키는 어, 거. 뒤에 설명이 나와. 잠깐만 샘플을 로버스트 안에 논 로버스트 안에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샘플들을 하나하나씩 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딱 테스트 해봤더니 이게 로버스트 하는 샘플이야. 네. 그럼 저쪽으로 넘기고 논 로버스트 그럼 저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거 데이터셋을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아닌 그러니까 거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샘플 하나 내에서 한 샘플 하나 내에서 분리. 피처 스페이스를 분리한다. 피처 네, 스페이스 스케치업 스페이스로 이미지가 달라졌네. 네, 그래서 말하는 게 finding robust and non-robust feature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그 피처라고 표현한 게 이미지 샘플 피처. 내에서 피처를 분리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패치 레벨에서 분리하는 네, 거구나. 네. 좀 헷갈렸어요. 이제 그래서 피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니고 저도 샘플 그때 이미지 이게 아니고 모션 피처를 첨부 말하는 게. 됐는데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뒤에 설명이 있는 건가요? 나는 건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근데 그러면 아까 그 식 근데 들어가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 나도 정확히 네. 모르겠어. 지금 진행해보죠. 아,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데이터 보면은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보면은 달라. 로버스트 데이터셋의 그 이미지가 달라졌고요. 네.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밑에는 어드버서리얼 패턴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저걸 논로버스트 데이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 게 어드버서리얼 패턴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왜냐면 시스템 팩트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이미지가 하나가 두 개로 분리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논문이 길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 실험 과정에서는 일단 사람이 봤을 때는 둘 다 같은 개의 이미지인데 일단 로부스트한 피처하고 논 로부스트한 피처로 나누어서 이제 분리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논 로부스트 피처를 캣의 논 로부스트 피처를 가져다 붙이고 이제 로부스트한 피처는 강아지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사람이 눈으로 인식했을 때는 강아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이블은 캣이라고 붙이게 되면은 이게 미스 레이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미스 레이블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캣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제 캣이라고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이 모델은 이제 논 로부스트한 피처에 대해서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고 이제 로부스트한 피처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가 논 로부스트한 캣의 논 로부스트한 지점만 보고 판별을 했다. 근데도 판별이 잘 된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이제 되게 간단한 누렁이 형태인데 이제 웨이트에다가 피처의 결과를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라이클리우드를 해서 ERM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레이블과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그 익스펙테이션 값의 음수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되게 되면은 이 안에 ERM이 뭐예요? 임피리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미니마이제이션. 리스크 아, 미니마이제이션.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네네. 네,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맥시마이즈가 되게 되는데 네, 전체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맥시마이즈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 논문의 의견으로는 이 F가 로부스트 하지 않던 유즈풀한 것만 다 모아서 학습이 되도록 조합을 해서 학습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로버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처베이션을 그 F랑 저 아까 피처 디스엔탱글 할 때 나온 F랑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그 F가 이제 마지막에 FC 레이어 통과하기 전에 D 디멘저널에 있는 그 중에서 하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니 제로고 그다음에 네, 베리언스가 1인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네. 그러니까 저 B랑 W가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인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B랑 W를 찾는 거네, 여기서.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with respect to B랑 WF인 건가요?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F가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 피처 디멘전에 그 아까 앞에도 맞아.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근데 소프트맥스여야 된다. 앞에는 코릴레이션 치는 거는. 라벨과 이너 프로젝트 있잖아. 그럼 소프트맥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노테이션을 잘 모르겠다. 그러네.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긴 한데 여기서는 with respect to B랑 W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것 같고 여기서는 피처처럼 보면 피처 벡터로 표현한 거고 이쪽에다 하나 네, 소프트맥스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스몰 F로 라지 F의 엘리먼트다라고 저기 적혀있는데 라지 F가 뭔지 그 라지 F가 셋업 피처스라고밖에 안 나와 있네요. 아까 그 페이지 좀 가주시겠어요? 데피니션. 여기서는 이너 프로덕트가 소프트맥스가 아니어도 되나?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되려면 사인을 F가 엔트리 하나네.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저기 라지 F가 셋이네. 근데 왜 X에서 R로 가지? R로 가죠? 네, 엘리먼트 하나. 바이너리 상황에서요? 아니 엘리먼트 하나. 피처 하나. 그럼 R에 그러니까 H by W가 되는 거 아닌가요? H by W. 그러니까 그게 지금 셋으로 표현됐잖아요. 셋. 펑션 셋. 펑션 셋인데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이미지 디멘전에서 R로 간다는 거는 어떤 액티베이션 값이라든지 그런 실수로 간다는 거 같은데 스칼라. 네, 그러니까 스칼라들의 셋이니까 H by W든 뭐 D 디멘전이든 뭐. 스칼라들의 근데 여기서 expectation의 x, y가 데이터셋을 따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저건 데이터 맞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하고 레이블 페어. 그리고 어. 저거 fx를 그냥 중간 액티베이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fx는 y여야 되니까 y가 아니 fx가 y가 아니라 렐로 네트워크를 가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fx가 y. 뭐 렐로 네트워크는 아니면 하여튼 양수나 액티베이션이 큰 거와 y가 1인 거가 이제 같이 곱해주는 양수.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피처가 유즈풀한지 러버스트한지 어떻게 판별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아직 여기서 보면은 expectation이 이것보다 크면은 low useful인데 그러면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즈풀하고 러버스트한지 데이터셋 하나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컴보 파이브 피처가 있어요.
페널티메이트 피처가 있어.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에 네. 디디멘전 피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엔트리, 네. 두 번째 엔트리 이거 각각 보는 거예요. F 하나로. 아, 뉴런별로 보겠다. 뉴런이에요. 아, 그래서 데이터셋을 다 넣고서는 저 유즈풀 피처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히든 노드가 유즈풀 하더라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 네. 그렇게 노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드, 예. 스몰 F라는 게 노드 하나. 노드 하나하나. 그러면 스칼라 아, 액티베이션이 맞네. 네, 나오니까. 그러면 다 제너럴라이즈 돼요. 네. 아, 그럼 말이 되네. 그러니까 뉴런별로 로버스트 한지 안 로버스트 그러면은 이미지 하나가 몇 번째 노드에서는 유즈풀하고 그 다음번 노드에서는 이건 이미지 유즈풀하고 레벨에서는 못하죠. 이 데피니션은.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 X에서 가잖아요. FX에서 가잖아요. 근데 유즈풀의 데피니션 자체가 데이터셋 전체를 보고 그 히든 노드 자체가 유즈풀하냐 아니면 유즈풀하냐만 보니까 아, 노드별로 네, 보나? 노드별로 보니까 이미지는 이미 인베리언트하죠. 아, 그러네요. X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네, 익스펙테이션 취하니까 콜렉션 해버리니까 인베리언트 이미 해버리고. 아, 네.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데이터셋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거예요? 아까 뭐 또 이 스텝인데 뒤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일단 유즈풀 하면은 이 노드가 일단 유즈풀 하다는 걸 알면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렐로 네트워크다 그러면 그게 양수인지 아니면은 0인지 공감이 안 되나? 네, 제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유즈풀 피처로 유즈풀한 노드다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걔가 일단 유즈풀한 애야. 근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어. 근데 어떤 데이터는 거기서 양수가 나오고 그 히든 노드에서 어떤 데이터는 그 히든 노드에서 0이 나올 거예요. 렐로 네트워크를 가정하면. 그래서 그러면 0이면은 그 유즈풀한 피처가 이미지 없는 거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가요? 개수가 아니라 이미지 하나면은 디디멘전 벡터에서 첫 번째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이미지별로 우리가 이미지 내에 그 이미지가 이제 유즈풀한 피처를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네. 판별해서 여기서는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이미지넷 같은 그냥 일반 데이터셋의 샘플 하나에서 그거를 로버스트한 샘플로 바꾸는 디스트리뷰션. X2, XR, 원투원 매핑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뒤에 그런 테크닉이 나올 텐데 그거를 그럼 계속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이해된 건가요? 지금까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말이 되잖아. F가 셀수로 존재하니까 네. 디디멘전 별표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저번에 마지막 라스트 F시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처베이션을 줬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로스를 미니마이즈를 하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X라는 데이터의 주변의 모든 지점에서 로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로부스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의 결과로는 이제 로부스트한 피처만 셀렉트하도록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부스트한 피처가 이제 그 클래시파이 하는데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의 결과인데 사이파텐으로 한 거고 이 위에 보이는 이 데이터셋은 그냥 사이파텐이고 이 R은 로부스트한 피처만 남겨놓은 데이터셋이고 이제 롱 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의 로부스트한 피처는 그냥 상관없이 롱 로부스트 피처만 에어플레인, 쉽, 도그, 트럭, 프로그가 매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하는 로버스트 셋을 어떻게 만드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BR 헷? BR 헷이랑 BNR 헷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컨스트럭션가 나와야 되는 건가 싶은데 그래야 그게 우리가 궁금했던 거. 그래야 디스인탱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로부터 디스인탱글을 해서 이 두 개를 만든다는 네네.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나요? 뒤에?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설명이 있어요? 논문에 있어요. 아니 세미나에. 세미나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좀 다시 추가해서 보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여유될 때 네. 정리해서 슬랙에 올려주세요. 슬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이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로버스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도 강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버스트한 데이터셋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스탠다드 데이터셋에 학습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오고, 어드버서리 어택에도 나름 준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로버스트 피처로만 학습을 시켜도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신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에는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 올라갈수록 모델이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피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피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뜻은 논 로버스트든지 로버스트든지 다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논 로버스트 피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 로버스트 피처만으로도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테스트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퍼 석세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실험하기 위한 건데, 이제 레즈넷 50에서 만들어진 어드버서리 example을 이제 각각의 모델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성공이 잘 되느냐를 나타낸 건데, 이제 어드버서리 피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석세스 레이트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논로버스트 피처에 대해서 어드버서리 어택이 만들어진 거는 네. 다른 클래시파이어한테 트랜스퍼가 잘 된다? 네. 그리고 여기 모델이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 피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니까, 그 말은 즉슨은 논로버스트 피처도 그만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논로버스트 피처들이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로버스트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시킨 겁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지는 거랑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피처가 아까 마지막 페널티밋 레이어에서 노드 개수 얘기한 거 같아요. 노드 각각에 대해서. 근데 꼭 그거를 필요는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높아진다든지 많아지면은 논로버스트 피처가 많아진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댄스레이션 파라미터도 많은가?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논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더 모델이 커지는구나. 근데 파라미터 개수는 VG16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VGG16이 레즈넷 이런 것보다, 댄스넷보다요? 아니, 레지던트하고 인셉션하고 댄스넷보다 VG16이 가장 메모리가 클 텐데. 그런가요? 파라미터 수가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파라미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쓰는 거는 간단한데. 앞부분만 띄었어가지고 잘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덱스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 개수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방금 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VGG가 트랜스퍼 석세스가 안 좋고. VGG가 제일 작지 않아요? 제일 심플한데 파라미터가 엄청 무거웠어요, 이게.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 로버스트 피처가 이제 넌 로버스트 되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이게 깊어지면서 오버피팅 되는 느낌이면 조금 바뀌어도 바로 퍼큐베이션이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 로버스트가 좀 깊어지면은
어드벌서리 어떻게 했을 때 깊은 네트워크에서 잘 되더라라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럼 로버스트 피처가 오히려 더 논 로버스트 피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에 논 로버스트라도 다른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로버스트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언급은 있나요? 그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논문에 없는 건가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그건 뭐 읽었는데 없었으면 일단 그 내용을 확인은 못한 건데 그런 내용이 사실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죠. 근데 방금 전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버스트가 밑에 단에서 로버스트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논 로버스트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어큐뮬레이션 에러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심으로 가는데 다른 논문 사실 그게 좀 근데 이거 좀 실험 결과가 팟싱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논문이 37페이지. 이거 아니 요 실험 결과만 해도 지금 뭔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지 좀 파악하기 힘든데 너무 많이. 지금 저희 테스트 액큐러시가 뭐에 대한 테스트 액큐러시? 논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학습한 테스트 액큐러시. 네, 맞습니다. 논로버스트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하고, 네, 맞습니다. 논로버스트 데이터셋의 테스트 어큐러시. 근데 논로버스트 피처가 저기서는 깊게 사용해서 액큐러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랜스퍼가 잘 되면 더 취약해진다. 라는 결과네요. 논로버스트 피처의 피칭을 잘하면은 안 된다. 잘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걸로는 그 트랜스퍼 어택을 원래 취약한 애들도 이렇게 트랜스퍼를 했더니 론로버스트 피처를 트레이닝 시켰더니 트랜스퍼가 잘 됐다. 그래서 진짜로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론로버스트 피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원래는 안 됐는데 론로버스트 피처를 사용해서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더 취약해진다니? 어떻게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높아지는 거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더 취약해진다는. 네.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내가 어드밴스드 어택을 A라는 네트워크에서 제너레이션한 게 B에 적응했는데 네. B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먹혀. 얘가 어떻게 돼? 그게 트랜스퍼러빌리티거든요. 잠깐만, 그럼 트랜스퍼를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일단 궁금한 게 A가 취약해지는 트랜스퍼인가? A, 레지넷이 A예요? 아니면 B예요? 레지넷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어택 패턴을 만드는 제너레이터? 어택 패턴을 만드는 건 레지넷 50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택 패턴 레지던스 50에서 만들고 나머지 애들이 트랜스퍼를 했더니 네, 맞습니다. 론로버스트 피처를 썼더니 트랜스퍼가 잘 됐더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잘 됐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susceptible for transfer attacks also perform better 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어택에 원래 잘 못하는 취약한 애가 잘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레지넷 50에서 제너레이션 된 어택을 레지넷 50에다 적용하면 당연히 레지넷 네. 안 돌고 트랜스퍼 석세스 레이트가 엄청 높을 거고 네. 다른 분들이랑 더 자상한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 시간 뭔가 잘못 디자인인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넓은 이게 한 단락이 또 있거든요. 이것만 관련해서 그 transferability can arise from the nervous feature. 근데 이게 한 단락이 있어서 아니면은 그 VG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지넷이랑 많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넷 52 클래시파이어랑 비슷한 분류끼리는 그 같은 논로버스트 피처에 대해서 트랜스퍼빌리티가 있는 것 같고 좀 레지넷에서 그러한 스키 커넥션이랑 멀어지는 VGG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거 보니까 트랜스퍼빌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네. 여기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이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그러면 메시지는 논 로버스트 피처가 아키텍처가 비슷한 애들끼리 쉐어한다. 라는 거 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베이스라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다른 뭐 어드버서리 업텍을 사용했을 때 트랜스퍼빌리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얘네 말로는 이 VGC 값도 높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나오는 VGG도 높다. 네. 원래는 안 되는데 논로버스 피처를 그거까지 잘 포함해서 익스플로이팅을 했더니 됐다. 이런 내용 뭔가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안 해놔가지고 맞아요. 그게 없어서 더 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기준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파스팅하기 힘듭니다. 그럼 만약 VG16도 트랜스퍼빌리티가 되게 높은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테스트 액큐레이션 왜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논로버스 피처로 얼마나 잘 학습을 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VGG 16 같은 경우에는 논로버스 피처만으로 학습이 잘 안 되는 케이스? 그래서 테스트 그것도 일단 넘어갑시다. 네. 이거 좀 되게 심오한 내용인데 이거 좀 되게 저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네, 그래서 이게 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부스트한 피처들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밀한 차이인 그 논로버스 피처까지 사용을 해서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에 취약해지게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결론이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은 3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높은 차원에서 3월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휴먼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네, 논문을 보니까 휴먼에 대해서 되게 다루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셋 인팅글을 할 때, 디스인팅글을 할 때 뭔가 휴먼이 잘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발표 자료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좀 그 큼직큼직한 걸로 가져와서 그냥 순서대로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논문을 골랐어요. 이게 서플리멘터리가 훨씬 많던데요. 엄청 어려운 논문을 골랐어요. 잘못 보고 또 뭐야? 심지어 MIT 사람들만 디스플레이 연결이 끊겨. 또 어느 그룹에서 나온 거예요? MIT 마들이 네, 마들이 알렉산더 마드리? 아들이. 알렉산더의 K를 쓰네. 진짜 어려운 논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을 봐요. 서플리멘터리는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좀 뒤에 부분에서. 근데 디스인팅글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네. 내용이어서 좀 포함돼서 조금 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디시전 하는 것과 뉴럴넷 디시전 하는 거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슬래시 옆에 대문자 써요. 아니면 뭐 하려나? 네.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끊었다가 영상 따로 하려면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될 걸. 아니 그냥 그냥 화면을 공유하면 상관없지 않아요? 화면 자체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럼 그거 하면 얘도 공유되나요? 두 개 다? 두 개 다 공유. 그럼 안 돼. 상관없지 않아요? 지금 한 화면이 됐네? 아까는 두 화면이었는데? 녹화를 껐다가 다시 하면 동영상 두 개로 돼.
기록 중지하고 다시 기록하면 나중에 렌더링하면 두 개로 나와.